좋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좀 급하게 설명을 잡은 이유가 오늘은 약간 SM에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도 전체적인 다 안내를 해드릴 거긴 한데 오늘은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사람을 팔려고 나왔어요. 약간 저랑 저 이제 같이 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머니들께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SM에도가 가져갈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지 그런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일단은 이 정도 시간 분배로 갈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로 SM에도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라는 걸 어머님들이 한번 감을 살리셔야 돼요.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맞아 저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누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시간 분배로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고등 과정에 대한 선행 부분 먼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제 결국은 아직은 제 어머니들이 이제 각자 아이들이 선행을 어디 하고 있는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고등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 과정을 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고등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고등 과정 하면서 좀 이제 약간 문제가 많았었는지를 저는 대체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위험한 고등 선행 첫 번째는 경시를 위한 선행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어머니들이 기초로 내려가기보단 계속 더 심화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심화적인 아이들이 이제 깊이 있는 수학을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그게 좋은데 경시만을 위해서 계속 이제 계속 퍼 올리다 보면은 기반이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경시만을 위해서 경시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자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뭐 수학 상황하는데 이 부분만 그냥 뽑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구멍이 많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경시 과정을 하다가 중단되든 끝나고서도 다시 선행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등 과정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약간 뭐 경시는 어떤 의미로도 있지만 선행 그리고 이제 실제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이제 급한 불 끄듯이 그냥 일단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치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고 최소한 잡아야 될 건 오히려 경시보다는 선행 쪽을 먼저 확실하게 잡으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위험한 고등 선행 두 번째가 중등과 고등의 격차예요. 뭐냐면 이 중등 수학도 사실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치동 많은 학생들은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하죠. 연산도 하고 사고력도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간접적인 선행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등 과정 수학을 배울 때 비교적 쉽게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근데 좀 대답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중1, 중2, 중3 가는데 고등 이렇게 확 하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게 돼요. 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고등 부분을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고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그럼 중등을 더 심화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단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여기 디딤돌을 좀 놓아서라도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고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좀 잠시 후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등 수학 이렇게 고등 수학에 대한 부분들 이건 뭔 얘기냐면 고등 수학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고등 수학에 집중을 좀 해줘야 돼요.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고등 수학 하면서 다른 거랑 막 같이 병행할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간 분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고등 수학할 때 한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숙제 나가면 집에서 막 2시간씩 막 혹은 3시간씩 막 노력해서 해야 그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대치동에서 수업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숙제가 많은가요? 질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치동 갔을 때 첫 수업이 한 10명 앉아 있었는데 첫 수업하고 한 3, 4명이 나갔어요. 왜냐면 숙제가 80문제가 나갔거든요. 어머니들이 선생님 수업은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가 그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막 이런 답변도 받았었어요. 여기서는 숙제가 많을까봐 그 시간을 다 못 쓸까봐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더 많으신데 고등 수학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차피 아이들이 결국은 가져가서 탄탄히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할 때 시간을 다른 거랑 너무 교차해서 시간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어서 역시 또 제대로 자기 걸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석이란 수학 문제집의 그 난이도예요. 정석이 어머니들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보던 그 정석이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석은
너무 친절하게 다 써놔서 사실은 불친절한 책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가끔 어떤 문제집은 직면도 좀 빠져있고 가끔 개념만 딱 써있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리가 안 써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처음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책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정석은 너무나도 다 써있고 너무나도 모든 원리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큰 책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약간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더니 운전면허 법에 대한 이만한 큰 책을 주면서 이걸 다 외워야 진정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정석이라는 부분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고 특히 이제 연습 문제 쪽 난이도가 굉장히 또 높아요. 그럼 아이들이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숙제들은 이렇게 하게 되죠.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들이랑 개념들 문제 배우고 숙제를 이제 풀게 됐을 때 집에서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풀려요. 안 풀리고 그러다가 몇 개 겨우겨우 해 가거나 다른 대안들을 또 찾기도 해요. 이 정석 연습 문제를 풀이를 좀 해줄 수 있는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과외 선생님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그 과외 선생님이 돼서 집에서 같이 끼고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다 보면 아이 실력 말고 어머님이나 주변 사람들 실력만 자꾸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풀어내는 친구랑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좀 그래요. 이거를 잘 풀어내는 친구 중에서는 정말 소수는 너무 똑똑해서 잘 푸는 친구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그 선행이라는 파트가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 선행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어머니들 다들 눈빛이 대부분 떨리시거든요. 왜냐하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냐면 연산은 어디 하는데 다른 문제집에 다른 학원에서 여기서 하고 이래서 황수에서 어디서 하고 뭐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될지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많이들 그러시는데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 관계 속에서는 약간 정치같이 약간 숨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선행 어디에 하면은 어떤 어머니가 처음부터 실력으로 봐도 상관없어 하면서 막 끌어당겨서 갔어요.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아이는 이미 기본을 했어요. 몰래.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기 아이의 컬에 맞게끔 누굴 끌으려고 조금 더 그렇게 땡겨서 그냥 막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들었었던 상담 중에서 어떤 어머님이 자기를 누가 설득하는데 이게 맞는지 하면서 저한테 문의하셨어요. 뭐냐면 2-2까지 했는데 수학화를 먼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 수학을.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것을 설득하신 거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지 마시라고 아이한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런 난이도 정석이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려면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많은 트레이닝이랑 그런 게 됐을 때 이게 사실 비로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단계를 나눠놨어요.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번 배운 내용을 자기 손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해야 자기 있게 되지 설명을 듣는다고만 해서 자기 있게 되지가 않아요. 대치동 애들 많이 보면 뭐가 되냐면 어떤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해요. 정말 다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풀어볼래 했을 때는 많이들 못 풉니다. 왜냐면 다 들었을 땐 다 아는 얘기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역량은 되지만 이 풀어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달리기를 많이 잘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바탕이 돼야 되듯이 정석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대수 부분은.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 배울 때 관리 없이 그냥 주말 1일 수업 같은 경우로 선생님이 해주고 그냥 아이가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끝나고 이런 형태에서도 아이들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기서 또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넘어가서 좀 얘기 드릴게요. 단계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연습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서 숙제에 대한 기간이 한 칸씩은 낮춰져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제일 조금 덥네요.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공부할 때 이제 좀 제일 큰 문제점이 보통 되는 게 정석의 기본 문제 예제 유제를 학원에서 배워요. 원래는 숙제가 뭐가 나가죠? 연습 문제가 나가요. 연습 문제가 집에서 원래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실력이 늘지 않은 채 학원에 가요. 그럼 학원 선생님이 다 알려주겠죠? 그냥 받아 적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끝나요. 한 권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사실 성취도가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실력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실력을 봐야 하면 아이들이 헤매면서 보긴 봤어도 실력이 조금은 늘거든요. 하지만 책 난이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요. 실력 정석이면. 그럼 아이는 더욱더 헤매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 것도 아니면서 이게 자기 것도 안 되면서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을 또 힘들게 겨우 마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는 실력이 막 제대로 늘지도 않았고 자기 손으로 풀리지 않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손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가끔 굉장히 학습적인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얘기 그래서 저희는 숙제를 어떻게 해놓냐면은 기본 정서 예제 유제를 수업에서 먼저 하고 숙제로는 RPM 문제집. 참고로 중등 수학의 RPM은 쉬운 문제집에 속하지만 고등 수학의 RPM은 학교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막 푸는 약간 부교재 정도 될 정도로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고등 수학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배우면서 단원별로 편집된 문제로 집에서 한 30문제씩 되거든요. 집에서 자기 손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것이냐? 아니, 아이들은 충분히 어렵게 느껴져요. 막 하면서 끙끙대고 해서 겨우겨우 풀어가고 그래도 정답률이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좀 됩니다. 왜냐면 정성 연습 문제가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소 불친절해요. 막 되게 딱딱하고 막 객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가야 두 번째 과정에서 실력 정서 예제 유제로 개념을 끌어주면서 숙제로 연습 문제, 기본 정서 연습 문제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에 대한 계단이 한 칸 낮춰져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실력정서 연습 문제를 안 보느냐? 봅니다. 실력정서 연습 문제를 3단계에서 보게 되고 추가적인 더 심한 문제들도 이제 같이 풀어내는 게 저희의 좀 단계별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대치동에서는 대부분 중학교 과정 범위 안에서 고등수학은 다 배우고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공감하지만 그 어디서도 실행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여전히 그냥 정석을 찾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처음부터 실력 정석을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왜냐면 자꾸 너 심화로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다가 아닌데 아이들이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많이 풀면서 트레이닝 되어야 한다는 그 고민들은 다 선생님들 똑같이 공감하세요. 그래서 약간 단계별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워크북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 3권의 책을 보는 동안에 개념 노트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의 개념 노트는 있고 여기다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좀 편안하게 줄쳐져 있는 워크북으로 따로 제작이 돼 있어요. 자, 고등수학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 설명보다 오늘 조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단계별 설명들을 조금 더 짤막하게 약간 줄여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하 단계별인데 자,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거 제일 보여드린 좀 재밌는 코너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찍어갖고 오는 그림들이거든요. 찍어오는데 이거 얼마로 찍어올까요? 90도. 그쵸? 90도 느낌 오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90도를 많이 찍어갖고 오는데 아이들한테 너 왜 90도로 찍어갖고 왔어? 라고 했을 때는 찍은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하는 친구가 있고 죄송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요. 이런 류가 있어요. 사실 후자는 좀 나아요. 자기가 찍은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90도 확실해요? 왜? 물어보면 종이를 좀 찢어서 대봤다는 거예요. 일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90도다. 그건 너무 초등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중등은 이 멀쩡한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숫자를 바꿉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했더니 100도가 나올 수도 있고 120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를 바꾸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바꿀 때마다 그림을 새로 그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등부터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벗어나서 논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 중등의 수학인 거고 이것도 아이들이 재밌어요. 이거 진짜 수업에서도 실제 있는 문제인데 얘들아 6이니까 이쪽 6이지 하면 애들이 다 맞다고 해요. 여기 X가 궁금한 거거든요. X니까 X야. 다 맞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숙제해온 아이들이 대부분 답을 3이라고 써와요. 왜 3이라고 써오냐면요. 자, 6이고 2X인데 이 도형은 평행 4변형이므로 라고 갑자기 얘기해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근데 기하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림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신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제거시켜줘야 돼요. 학습에서. 그리고 자기가 찍었다는 거 찍어서 맞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길 가다 1,000원 주셨어와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약간 누구 적을 물리쳤어 그런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완전히 제거시켜줘야 돼요. 제 수업에서는 자랑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은 부분 자랑도 못하게 하고 찍어서 맞은 걸 제가 돌아가면서 다 틀리게 해요. 다 별표해서 다시 다 오답을 해야 한다. 그런 식의 학습을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거의 다 배웠는데 거의 다 했고 찍어서 감으로 푸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수학은 어떤 감각적인 건 중요하지만 감으로만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시각적인 자료들 기하 부분은 유독 보여줄 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문제에 관련된 것도 한번 보여주면은 하는데 안 보여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전 P가 BC를 움직이는데 각의 이등분선 Q의 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이거구나. 그럼 다음번에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A급 수학 문제집은 이름은 저는 이렇게 바꿔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식급 수학이다. 이게 왜 이러냐면
예전에는 다시 옛날이 사실 되게 공평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조금 더 부잣집은 애들은 뭐 과외도 하고 해서 약간 불공평했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격차나 그런 게 좀 적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의 이론을 알려주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고민하다가 조금 더 깨달음을 얻은 아이가 문제를 풀어내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좀 달라요. 뭐냐면 자, 이 그림 보여드리면 아이들은 아 저거 알아 하면서 막 시끌시끌해져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설명할 때 이거 보여드리면은 저거 뭔지 아는데 라고 좀 반가워하시기도 해요. 이거 참고로 염소가 이렇게 물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유형인데 대칭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푸는 거거든요. 대칭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왜 대칭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디선가 본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 문제를 오늘 처음 받고 이것을 대칭해서 푸는 것을 오늘 처음 보자마자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거든요. 이 대칭해서 푸는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이걸 개발을 했고 이런 방법을 개발해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유형으로 된 건데 아이들이 문제를 읽자마자 깨달음을 얻기에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넘어갈게요. A급 수학이 이런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아이들 혹은 어머니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뭐냐면 아이가 이거만 풀어요. 안 풀립니다. 어려워요. 이제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럼 어머니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영재가 아닌가? 어떡하지? 경시하고 다 신청을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되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 그림이요. 다른 책에 보면 경시 책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되게 많이 자주 나오는 그림인 건데 아이한테는 이게 그냥 문제집, 심화 문제집의 문제지만 경시 선생님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이것까지 넣었구나, 이것까지 넣었구나. 요즘은 문제집들 보면 어려운 거 많죠. 막 블랙 라벨도 있고 거기 뒤에 어려운 문제들, 웬만한 문제집에 약간 심화 코너는 다 들어있어요. 약간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심화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들이 심화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기초적인 응용의 그런 심화 문제들은 이미 다 끝났고 새로운 심화 문제라는 거는 다 경시 문제를 변형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경시 문제다 숫자를 대입한다든가 변형해가지고 갖고 오고 외국의 경시 문제 새로운 거 나오면 그것도 변형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접하는 거는 심화 문제가 아니고 경시급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가장 심한 겁니다.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이제 책, 즉 기하 3단계 내용인데 거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페르마의 점이라는 수학적인 아이디어인데 도형을 60도만 회전시켜서 풀 수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얘기 드리냐면은 페르마가 살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도형을 60도만 회전시켜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최단 거리는 대칭하는 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페르마가 60도 돌려서 하는 거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읽고 갑자기 내면에서 뭔가 부글부글 하더니 60도 회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통해서. 불가능하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조금 다른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심화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론적인 걸 좀 누가 잡아주면 가능하지만 잡아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학습이 되는 거예요. 풀이를 보면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함. 요즘은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아이들한테 학습을 좀 알려주다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요. 너무 이제 심화적인 부분이 많이 가서.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줘야 되냐면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보조선 부분도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긋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하고요. 개념도 패턴화해야 하고 제가 이건 원래 예시도 좀 자세히 듣고 원래 보통 설명할 때 어머니들과 한 문제 정도 같이 풀어드리는데 시간상 이건 좀 줄이도록 할게요. 아이들한테 보조선이라는 게 문제마다 다 다르다면 다 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읽고 스스로 어떤 특정 보조선을 그을 정도의 능력이 형성되는 게 어머니들이 다 원하는 건데 그 힌트들이 대부분 문제 속에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조를 못 하거든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유형이야가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수직이 있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과 수직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단어다라고 이미 아이들과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얘가 이등변인 거, 이쪽도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얘가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4라는 길이를 뭔가 바닥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 8이 되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서로 힘드니까 이건 안 할게요. 그래서 많이 그어야 되는 이 보조선 같은 것도 이제 좀 패턴화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하 단계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이제 기하 수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이들 어머니들 관심 갖고 계시고 거의 대치동에서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이미 수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이들 커리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요 시기에 이걸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실 건데 자 기하 단계별은 1단계는
중등의 기하를 아직 안 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등의 기하는 1-2는 제외예요. 1-2는 약간 초등학교 7학년 과정 같은 느낌이고요. 2학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저는 이제 기하거든요. 실제 기하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해당되는 기하를 아직은 안 배운 친구들, 조금 시도했다가 아직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는 게 이제 기하 2단계, 1단계. 그 1단계를 들으면은 1단계는 참고로 뭐 중1 범위냐? 아니에요. 중1, 중2, 중3을 다 총괄하면서 총 정리하면서 애들과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수업인 거고, 기하 2단계는 1단계를 들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선행을 한번 한 친구들이 심화로 다시 한번 기하를 총 정리하면서 감을 살리거나 경식을 가기 직전에 어떤 발판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등의 과정을 다 한번 봤었어야겠고, 혹은 1단계 과정을 다 들었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럼 2단계까지 듣게 되면 개념의 뼈대가 굉장히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개념 무엇을 물어봐도 그 개념도 알게 되고 증명할 수도 있게 되는 기초적인 트레이닝이 잘 되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더 뼈대는 잘 됐지만 약간 근육이 부족하다, 뭔가 트레이닝을 더 해야 되겠다, 거기서 살을 더 붙여야 되겠다 하면 2.5단계를 통해서 많은 심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고 가는 게 2.5단계고요. 3단계는 자 이제 트레이닝 뼈대가 탄탄해졌지, 자 이제 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자. 아까 그 페르마이저 막 도형 회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보는 게 3단계예요. 일단 간단한 큰 틀을 잡아드렸고, 1단계 책이고요. 1단계는 어머니들이 무언가 난이도를 비교할 때는 문제집을 통해서 비교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문제집은 RPM 정도 수준의 숙제 과정이 나가요. 숙제 과정. 네, 이거 이게 홈페이지에도 있긴 한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 대치동 기준으로 이제 초 4, 5, 6 정도, 혹은 이제 외국 같은 거 중1 정도가 듣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요즘 선행이 계속 점점 내려가요. 재밌는 게, 자 초등학교 4학년반 모집합니다 하면 초 3이나 초 2가 연락이 와요. 한번 예전에 저희 학원에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주말 기하 수업에 초 2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중지시켰거든요. 중단제. 더 이상 그런 어린아이가 학원에 오면 안 되겠다. 왜냐면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웃긴 포인트가 아닌데 다른 애들은 가만히 이렇게 혼자 하면서 이렇게 거의 약간 깍꿍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다닐 때쯤 예비 초1 정도 어머니들이 막 문의가 오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선생님들도 딴 지역 고등 선생님들이 대치동에서 중등이나 초등을 가르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른 지역 거의 이제 대학 강사 정도나 거의 박사 못지않은 선생님들이 대치동 와서 이제 경식급 정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과정인 거고, 가끔 이 정도 학년들이 많이 듣고, 조금 더 이제 어린 학년 같은 경우들은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조금 더 팀으로 묶어서 하거나 그렇게 좀 분리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해서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요거는 뭐 수업 흐름인데 본다고 해서 당장에 확 느낌이 오진 않으실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을 계속 개념 트레이닝하고 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랑 아이들이 계속 따라하게 하는 자극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매 수업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요. 그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계속 발송하게 돼요. 뭐 삼각형, 문항별 정답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송하면서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어느 점이 약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의 문제를 틀렸는지 알 수가 있고, 테스트 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복습 영상이 나가게 돼요. 풀이 영상. 아이가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집에서 한번 바로 볼 수 있게끔 짧은 영상 부분이 또 제작돼서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까지 이제 보면은 집에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기하 1단계 뭐 수업 자료들. 제 수업 자료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PT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직접 판사하고 알려주면서 하는데, 대신 이 부분을 많이 활용도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한 부분 얘기 드리면, 2단계는 뭐 문제집 기준으로는 A급, A스텝, B스텝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 드려요. 공식 노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하 1단계 정도 수강을 했거나 거의 아니면 중등 과정을 한번 다 끝낸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려는 게 기하 2단계 학습이 됩니다. 4개월 과정, 16회 정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매 수업 증명 시험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공식 노트예요. 이 공식 노트를 만들게 됐었던 거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 열심히 배우고 필기했고, 중학교 2학년 과정도 필기 열심히 어디다가 하고 막 문제 풀고 중3 과정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어딘가 다 있는데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세 권을 다 갖고 다니기도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기하는 중등에서 끝이에요.
중학교 과정에 있는 기하를 통해서 경시도 가고 고등도 가는 거거든요. 고등 때 새로운 기하적인 개념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응용은 다 중등으로 하는 거거든요. 고등에서 기하가 아예 안 나오느냐? 기하라는 어떤 뭐 수학 상하 기준으로 기하라는 단어는 없지만 도형 예방 정식이나 모든 응용들은 기하가 거의 다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정리된 노트가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식 노트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 수업 이런 시험도 보게 돼요. 시험. 증명 시험이거든요. 아이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 문제를 증명 가능하게끔 서술할 수 있느냐, 개념을, 그리고 문제들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트레이닝하게 되고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2단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중2 과정이 전체가 끝났다. 그럼 중2 과정 전체 공식을 너가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게 되죠. 이런 항목들이 계속 다 이제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시험은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만 허락한다면 중학교 2학년 처음부터 오늘 끝까지 배운 공식 50개를 다 증명하게끔 쓰고 싶은 시험을 하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부분이 사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 시험만 3시간 보면 뭐 K모드 아니고 이 부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를 뽑아서 단원별로 시험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식을 다 알고 있는가. 그럼 기하 2단계 거치게 되면 거의 웬만한 그림만 봐도 그 그림에서 성립하는 성질들 다 알 수 있고요. 증명 가능한 것들, 주요 공식들 증명 가능한 거고 심화 문제들 서술하는 그 눈까지 다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보조선이나 그런 아이디어들도 다 아이들한테 잡아주고요. 기하 2단계 역시 이런 성적표가 나가게 되고 2.5라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2.5는 2단계는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많은데 2.5는 배운 내용을 자기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 같은 기준으로 영어 수업에서 막 듣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필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기가 말을 직접 해보고 막 작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최종적인 완성일 거잖아요. 기하 2.5는 내면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개념의 뼈대는 2단계에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 통해서 문제마다 시간을 재요. 자, 이 문제 뭐 3분 동안 고민한다 하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힌트 정도 줘요. 뭐 종이를 접하기 접었으니까 닮은 쪽을 한번 찾아봐.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가 이끌어내서 그걸 풀어내게끔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수업책은 학원에 두고 가요. 물론 다 제대로 된 풀이는 알려주고 필기는 다 적었지만 학원에 두고 가고 집에 과제책만 가져가요. 과제책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 다 서술형으로 풀어와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하면서 얘는 당연히 다시 맞았으면 좋겠지만 얘는 맞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 와서 다시 오답 노트 붙이게끔 개별로 아이들마다 문제를 따로따로 다 줘요. 그 아이가 틀린 문제들만. 그래서 자기가 약점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시험 보고 하면서 문제를 자기가 직접 많이 풀어내는 쪽 수업이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2.5하기 기하라는 부분이 가끔 선생님 기하 수업인데 왜 조합은 이 경우의 수는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약간 질문이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기하 대수를 1학기냐 2학기냐의 구분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하는 도형을 뜻하는 거고 2학기 파트에는 도형과 어떤 이 확률, 통계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랑 3학년 과정에 있는 통계는 사실 선행해서 아예 안 해도 돼요. 실제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내신 때 해도 충분한 정도의 계산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평균 구하고 약간 분석하는 계산 정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 2-2의 경우의 수 확률은 고등 과정에서도 나오고 경시로도 나오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심화 수업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합론 수업도 이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심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2학년 2학기 때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요. 고등 때 수학 이제 하나 부분에서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부분에서도 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돼요. 확통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경시 부분에서도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난이도가 이렇게 쭉 등장한다면 이 수업 전체적으로 이거를 쫙 압축해서 모두 다 개념도 정리도 다 해주고 하는 수업이에요. 좀 압축적인 수업인 거고 주말 수업으로는 보통 5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팀 수업이나 그런 아이들 저희가 경시반으로 이끈 친구들은 좀 더 두꺼운 책으로 좀 더 길게 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조합 수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대한 내용. 아까 3단계가 그 페르마의 점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데 3단계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 학습법은요. 보통 경시 선생님들이 하는 학습법이랑 달라요. 책을 3권을 씁니다. 책을 3권 쓰는데 경시 학습이 가장 잘못된 거가 뭐냐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아이들은 적어요. 그 다음에 적기라도 하면 사실 다행이에요. 안 적은 아이들도 많아요.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사실 필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산을 자꾸 되니까 눈으로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고등 수학 이상부터는 알아야 될 학습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이 그거 고등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거 잡아내는 데 꽤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제 경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알려주고 아이들 뭐 필기를 해서 집에 가고 끝. 이게 학습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 매체가 돼야지 매개체가 되지 말라고. 이 말이 좀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게 어떤 저장 뭐 하드 디스크면은 이게 케이블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매개체고 얘가 매체예요. 이해되시나요? 매체는 저장된 곳이고 매개체는 지나가는 애예요. 케이블. 근데 아이들이 몸을 케이블로 쓰는 애들이 많아요.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몸을 통해서 종이에다가 저장한 거죠. 뇌에는 없어요. 사실 이 정보가 책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쓰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뇌에 남느냐? 아이가 다 해봐야죠. 몸으로 경험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올바른 과정을 알려주고 이거는 한 문제씩 그날 배운 것 중에 선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만약 옛날 10문제 나갔으면 10문제 하나씩 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공부하고 책도 읽고 시험 보고 검사 받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과해야 집에 가는 게 일단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으로 집에서 한 번 더. 이건 어머니들이 조금 더 도와주셔야 약간 감독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숙제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해오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3번 정도 아이들을 풀려야 그게 아이들이 이제 매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체. 그래서 이 수업은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직접 자기가 하게끔 하는 수업인 거고 3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 A급 수학이 제가 경시급 수학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A급 수학이라는 건 심한 문제들의 원판이 경시라고 얘기 드렸죠. 그 경시 문제의 원판이 있는 게 이 기하 3단계 책이에요. 약간 변형되기, 가공되기 전 모양들. 이걸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면 아이들한테는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집을 통해서 보면 그냥 너무 어렵다, 난 못한다 이렇게 자꾸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 A급의 2-2까지는 조금 먼저 봐도 상관없는데 A급의 3-2는 기하 3단계 수준의 학습을 한 다음에 풀어보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거의 다 많이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기하까지는 얘기 드렸고 간단하게 초등 커리큘럼을 저희가 어떻게 짰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경시 관련된 내용 얘기해볼게요.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할게요. 저희 이제 이 한 칸이 한 1개월 정도라고 보면 되고 정확하게 딱 맞진 않아요. 무조건 딱 과정 딱 2개월에 딱 끝나느냐 조금 더 문제가 이게 교육과정이 이번에 좀 개정되면서 좀 복잡해요. 2-2에는 피타고라스까지 들어갔고요. 3-2 책은 시중 문제집 가서 혹시 구매하러 가보시면 3-2 책이 너무 얇아요. 제가 놀란 게 그 최상위 같은 문제집이 원래도 얇지만 중3 과정에 피타고라스가 통으로 빠졌거든요. 그 책은 최상위 라이트였는데 50페이지가 줄었는데 가격이 똑같아서 전 너무 놀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중2로 넘어가서 중2 거 책은 두꺼워졌어요. 근데 통으로 옮겨갔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원래 피타고라스는 입체도 있고 활용할 게 많은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축소돼서 갔어요. 왜냐하면 루트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간 거거든요. 아주 웃긴 좀 개정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심화적으로 정리하는 건 더욱더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 자체에서 심화 문제가 좀 빠져요. 계속 지금 이 정권 자체에서 하는 사실 이 교육 정책은 이 현재 정권이 아니고 2015년도 개정이기 때문에 기존 정권에서 이 개정해놓은 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요거에 뭐 최순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개입이 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커리가 사실 좀 엉망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도 차곡차곡 하면서 심화 수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표에도 좀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저희는 기본서로 원리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서로 책상일 하면서 두 선생님이 대수랑 기하를 이렇게 따로 이끕니다. 따로 이렇게 이끄는 과정인 거고요. 주 1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원리 해설이 아주 기본서 기초서냐라고 하자면은 약간의 심한 응용서 정도 가까운 내용이 꽤 많이 나와요. 사실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 정도 응용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한 수업에서 기초를 배우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다가 응용해서 약간 심한 문제까지 풀 수 있느냐. 한 수업에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 부분을 미리 접해봐야 돼요. 그 접해보는 것은 연산이랑 공식 트레이닝 같은 것이 저희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끝내고요. 중간에 기하 특강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과정에 상을 다시 잡도록 1단계가 들어가야 되고
기하 2단계, 뭐 2.5단계 쭉 진행을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대수, 정수, 인문에 관한 내용들 아이들이 어떤 심화 수학, 경시 쪽을 넘어가든 요즘은 학교, 고등학생이 될 생각만 해도 경시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중학교 문제들도 너무 어려운 게 많고 고등학교들도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경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의해서도 너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심화적인 부분까지 이제 커리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상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각각 보게 됩니다. 참고로 수학상은 1단계, 2단계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리 1단계, 2단계 보고 저희 3단계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에다가 심화 문제집을 더 블랙 레벨 정도 되는 심화 문제를 더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상하 심화적인 문제를 풀게 돼요.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냐면 약간 상하 3단계 정도 수준은 복합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해요. 상을 풀지만 하의 개념 같은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 경시 개념이 들어가기도 해서 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서 이게 나중에 심화 연습 문제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푸는 걸로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컬인 거고 저희 이제 중등 과정 이끌 때 이게 아이들한테 붙여주는 강의 계획서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어요. 1회차 수업에서 어디까지 하고 숙제로 공식 암기가 나가게 되고 다음 시간에 그 공식 암기 테스트를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초등이지만 이제 중등 과정을 선행을 진행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키워드는 연산, 공식 암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들 아이가 혹시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엄마 이건 빼기야 마이너스야 막 이런 거 질문 혹시 아세요? 아이가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건 빼기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는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걸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친구 이걸 처음 접했을 때 혼란스러워하지만 아이가 어느 순간 알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빼기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연산이라는 건 어떤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아이가 본 선행을 하기 전에 그거에 앞서서 더 빠르게 어떤 내용들을 접해야 돼요. 3-1 어떤 곱셈 공식이나 이 부분을 가기 전에 딱 그 앞 단어를 배우고 있어도 이 부분을 연산을 수업 후반에 한 번씩 쳐줘야 실제 그 단어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접근하면서 좀 응용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부분도 수업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암기. 공식 암기는요, 계속 학습하는 내내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곱셈 공식 까먹었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공식을 알려주면 언제든지 풀 수 있지만 그 공식이 나는 지금 모른다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이런 공식 암기, 반복적인 공식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원리예술 문제집 기준으로 A 스텝이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지만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하고 대신 그 문제들은 다시 서술형으로 풀어오게끔 프리노트에 붙여줘요. 문제. 그럼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풀어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 또 뭐 오답 테스트에 대한 오답 문제를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다시 하게 되고 또 전체적인 총괄 평가 역시 진행하게 되는 게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심화 수업에서도 연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식 뭐 암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심화 쪽은 서술형에 대한 강조점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팀 수업을 묶이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들도 있고 아이들이 좀 잘하는 경우들은 잘하는 아이들 저희가 묶어서 이제 나중에 고등 들어갈 때 경시 쪽 반으로 이제 더 경시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을 최상의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커리로 저희가 이제 주말 수업 말고도 평일 수업에서도 기하도 하고 조합도 아까 그 조합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양 있는 내용으로 트레이닝도 하고 기하 3단계에다가 지중상 문제들 기하 발굴 실전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로 전체적인 커리를 짜서 아이들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마치고 심화로 이제 수업 들어갈 때 혹은 똘똘한 아이들이 팀으로 와서 진행하게 될 때까지 이제 경시반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일단은 저는 뭐 전체적인 이 조각조각 어머니들이 알아셔야 될 조각조각을 얘기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이제 민승호 선생님이 저희 합류할 선생님이 경시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쪽 거 드시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SM 에듀 학원에서 같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민승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게 보시면 주로 대치 미탐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잠깐 지트 수지 학원에 가서 네. 그 영재 경시팀 책임자를 했습니다. 하고 분당 캠퍼스 책임자도 했고 최근에 이제 곧 합류할 예정인데 네. 마지막에는 이제 미탐 영재 경시팀이 있었습니다. 경시로 보는 수학 여기 제가 이제 총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쓰면 어머님들이 더 어느 게 더 좋은 거고 어느 게 더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다 흩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하대수 조합 이 중등 과정에서 보면 기하대수가 주로 많이 차지하지만 아까 저희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조합이 2-2 과정에 나오고 정수는 1-1 과정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고 문제 기하랑 대수 문제를 풀 때 심화적인 문제에서 도입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정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다시 그 정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하 문제를 푼다든가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 기하로 결론을 내고 또는 조합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다음에 대수적인 결론을 낸다던가 이런 형태의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똑같이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과정에서도 기하는 이제 응용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한급수라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도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게 이제 대수적인 거랑 맞물려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겹쳐져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합적인 내용도 저희 고등수학 1학년 2학기 파트의 고등수학 수학 하 부분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확통에서도 배우고 나서 다시 또 도입은 그 배웠던 내용을 조합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또 뭐 대수로 낸다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뒤로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 아이디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애들이 못 풀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KMO는 정대기조 어머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최근 KMO 기출 문제를 보면 요새는 이게 조합이야? 아닌데? 이거 정수야? 아닌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독의 순수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영역은 이제 많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최근 기출, 최근 3년 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조합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놓고 정수로 답을 내야 돼요. 정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놓고 조합으로 답을 내야 돼요. 또는 기하 문제에서 최대최소 부분을 믹스시켜서 최대최소는 또 대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을 활용하는 이 개념으로 또 답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만 내가 바짝 안다고 해서 이게 퓨전이 되느냐 이게 믹싱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을 완전히 이게 제대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의 영역을 전 조합을 잘해요. 그런데 조합만 잘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게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기출 문제의 경우. 그러니까 이번 기출도 그렇고 작년 기출도 그렇고 정수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보통 이제 영역별로 5문제씩 나오는데 10문제도 볼 수 있어요. 정수가 10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도 얘기해. 그럼 조합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조합이 10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고 그리고 영재 입시는 더더욱 더 믹싱이 됐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영역별로 보면 저희 정수 영재 입시센터로 가게 되면 정대라고 과목을 만들어요.
정수 단독 과목으로 만들고 대수 단독 과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하, 조합, 정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완전히 믹싱의 형태의 수업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아야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갔다. 요것은 이제 어머님들 이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것은 이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바로 중등에서 그 중상과정에 나오는 인수분해예요. 보면 폼이 똑같죠. 폼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약수와 배수 개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어디 책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3이라는 애는 12의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제수는 피제수의 약수예요. 이런 형태. 그럼 인수도 약수인 거예요. 근데 인수로만 기억하지 약수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 다른 말이야, 애들 입장에서. 막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사실 이 간단한 이론에서 이걸 못 끌어내는. 그러니까 정수 문제는 사실은 약수와 배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도 사실 정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론이 너무 없는데 너무 원리는 뻔해. 너무 당연해. 그 당연한 걸 못 끌어내. 그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나머지 정리 개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정리 개념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1을 집어넣어서 결국 나머지를 구하는 이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유클리드 호재법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폼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수에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건 언제 배우냐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거든요. 폼이 똑같죠.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얘도 검산식이고 얘도 검산식이고 얘도 검산식이에요. 그럼 검산식이라고 생각하고 식처럼 만들면 사실 문제가 풀려요.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정수 배울 때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기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과에서 배우는 기호들을 써요. 애들이 되게 힘들어. 네. 근데 사실 그 간단한 이론에서 이 간단한 검산식이란 개념만 싹 끄집어내도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녹여내지 못해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 여기서 엄청난 훈련들을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KMO 훈련시키는 문제예요. 근데 되게 요 내용도 제가 아까 그 앞전에 설명했던 거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제가 이게 모티브라고 썼는데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제 수업에서도 그렇고 뭐 CMS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뭐 올림피아드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미탐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이 수업한 거는 이해를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왜 꼭 그렇게 시작을 해야만 돼요? 문제 풀 때는 이해는 가는데 왜 꼭 그렇게 시작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그 모티브를 사실은 굉장히 공들여서 저는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사실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내는 그 과정, 그러니까 경시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시적인 아이디어는 이 훈련을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원장님이 그런 구성으로 수업을 까셨잖아요.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이 경시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마 공통적인 어머님들이 물어보면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부분들 저는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하고 SM에듀에서 경시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까처럼 끊임없이 모티브를 왜 그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팁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풀기 시작해요. 아까처럼 나머지 정리 이론을 활용해서 끌어내는 아까 그거는 충분히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시간도 훈련을 주게 되고 둘째로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수학적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들이. 네, 수학적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5학년이었어요. 지금 경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5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접근을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멍하니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왜냐면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노가다 부분은 또 막 안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경시 부분 하다 보면 노가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노가다를 사실은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해줘요. 대체적으로 대형학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느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몇 번 해보고 나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소스가 이렇구나 이게 금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제 칭찬하면서 이렇게 쭉 끌어줘 봤더니 애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아까 배웠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그럼 힌트 좀 주세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취업을 하면서 계속 끌어주는 형태의 수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세 문제를 연달아서 풀었어요. 내용은 다 다른데. 이제 그런 형태들의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는 완전히 업돼 버렸죠. 선생님 막 춤추고 막 난리 났어요. 이제 아무래도 5학년이고 이제 아직 어린이다 보니까 중학생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느낌은. 그런 형태들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이 지금 저랑 수업하는 이 내용들이 영재고, 과학고, 입시 준비에 필수적인 경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시 관련. 요것은 서울영재학교 기출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경시 공부하면서 배웠던 문제들이에요. 느낌을 좀 보시면 그림이 똑같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계속적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그렇고.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굳이 뭐 나도 주변에서 막 들었는데 영재고 기출문제 나오는 문제들이 꼭 경시를 배워야지만 푸는 건 아니더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맞는 얘기세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재학교 시험 문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아이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시를 배우지 않고 풀면 풀 수는 있어요. 대신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시적인 아이디어를 배워서 영재학교 시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걸 저희는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 느낌도 여기 이 대수 문제도 지금 거의 저희 교재에 있는 그대로 영재학교 기출 문제 그냥 녹아져 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반고 또는 자사고 진학 후에도 만약에 영재학교를 안 가, 아이가 과거도 안 가. 근데 그러면 그냥 일반고 갈래요? 자사고 갈래요? 이런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수능하고 그러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문반에서 배우는 조합책이에요. 이게 실제로 수능 시험 문제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또 여기서 보이는 이 조합 문제, 이게 배우는 문제고 아이들이 배우는 문제고, 여기 보면 이 또 수학 능력 시험 문제, 기출 문제죠. 그대로 이 개념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그 킬러 문제라고 하죠. 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런 킬러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실제로 요것은 이제 대수 시간에 배우는 인문서. 결국은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그 킬러 문제도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 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수학 능력 시험을 경시 개념을 배우지 않는 애들이 푸는 그런 그 풀이에요. 보시면 이 입체를 가지고 문제를 읽고 아이가 문제를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입체를 그리고 이걸 카운팅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추면 좋은데 이제 잘못 카운팅했어. 틀리면 이제 완전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문제를 요 기출 문제인데 이것을 카운팅 문제니까 이거 아이가 이렇게 다 일일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맞추면 다행인데 또 이것도 틀리면 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경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얼마만큼 킬러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저희 원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이랑 이런 것들 받아주시고. 일단은 제가 뭐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커리를 진행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수업 부분은 거의 이제 경시 부분이든 경시 실전 문제든 이런 부분들도 수업하지만 아이들과 호흡이 좋아요. 저도 이제 호흡이 좋고 민승원 선생님 아이들과 이제 호흡이 어머니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 약간 뭔가 심한 쪽 수업도 하시지만 아이들과 호흡이 좋겠다라는 분들이 보이실 거고, 아, 저 선생님이 아이들 잘 가르칠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희가 아이들과 이제 호흡이 좋고, 그리고 이런 중등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중등 과정이지만 그 중등 과정들이 경시랑 연결되고 복합적인 과정들이 많아서 이런 걸 설명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가 있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것들도 계속 아이들을 잡아주면서 본격적으로 계속 약간 경시적인 사고를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계속 학습을 아이들한테 이제 이끌어내겠다는 건 거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프로그램도 팔겠지만 프로그램보다 오늘은 사람을 팔려고 왔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직접 어머니께 뭐 보여드리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실리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 뒤에 이제 후반에 어떤 대수 정수에 대한 경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으로도 짜여져 있지만 그거 말고도 본 수업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녹이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뭐 자리를 마련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어머니들이 오늘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도 하고 충분히 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혹시 공식적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혹시 뭐 있으세요? 아직 없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제가 뭐 설명회마다 많이 하지만 어머니들 성향이 아이들 성향과 되게 비슷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얌전하시고 수줍음 있으시면은 아이들도 좀 그런 경우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들이 아무도 웃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미 지쳐서 정말, 그리고 실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시계 소리 들린다. 제발 대답 좀 해라. 이해되세요? 그 정확한 그 소리 속에서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린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밟고 이제 호흡하시는 분들 아이들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묻어나는 거. 여튼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머니들 일정 보시고 궁금한 거에 바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뭐 따로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이면